예, 반갑습니다. 저는 터크코리아에서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구동구라고 합니다. 터크코리아는 독일 한스 터크의 한국 지사로서 센서, RFID, IO 모듈,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제조 분야의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독일 본사는 1945년에 설립되어 30개국의 지사와 60여 국의 영업 판매망을 가진 글로벌 기업입니다. 오늘 사례를 중심으로 RFID를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크 코리아에서 이제 구동호 팀장님께서 첫 번째 발표 연사로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RFID 쪽에 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좀 갖고 계시죠? 한 5년 정도. 5년 정도요? 예. 네네. 그렇다면 최근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RFID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 경험도 많이 있으신 거죠? 네, 자동차나 아니면 제약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솔루션을 공급하고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예, 그럼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주된 내용들도 보면은 자동차 그리고 말씀하셨던 좀 제약 그리고 물류 쪽에 좀 국한해서 RFID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팁을 좀 전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RFID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RFID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주파수 대역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RFID와 바코드, 여타 기술들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좀 핵심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RFID 간략한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란 소형 IC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전자태그에 전자태그를 사물에 부착해가지고 판독기, 리더기라고 하는데 리더기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가지고 전자태그의 정보를 읽어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보통 비접촉 방식으로 태그와 리더기 간의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력 관리나 특정 사용자 인식 아니면 보안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RFID를 도입하기 전에 주로 병행해서 검토하는 내용이 바코드와의 비교인데요. 일반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바코드 방식이나 RFID 방식이 거의 동일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의 리라이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는 한번 발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바코드가 만약에 훼손이 되면 정보를 읽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RFID도 태그 내부에 칩이 훼손이 되면 리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코드는 바로 표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쉽게 오염되거나 찢어질 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RFID는 멀티 리딩을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바코드를 이렇게 딱딱 찍어서 구매를 하는데 그때 경험하듯이 바코드는 거의 1:1 방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정보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반면 RFID 중에 멀티 리딩을 지원하는 리더기는 다수의 태그를 동시에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코드보다 좀 더 효율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은 재고 관리나 이런 쪽에서 상당한 효용성 내지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비용적인 차이는 좀 있죠, 근데. 예, 네. 비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바코드가 좀 더 아직까지도 많이 훨씬 저렴한 솔루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팔레트와 같이 다시 회수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RFID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따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바코드보다는 RFID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해 주신 장표는 어쨌든 다양한 주파수 대역별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RFID는 주파수 대역 범위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 가지고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르게 됩니다. 그 HF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근거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UHF는 HF보다 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UHF 같은 경우는 좀 장거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멀티리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특징들이 있고 뭐 제품들의 이제 그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어떤 동작들 그 제품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 간의 동작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먼저 RFID 태그는 그 약간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USB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그 내에 데이터가 일단 저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다만 전원 공급이 없이 태그가 있고 있는 상태에서 RFID 리더기가 전파를 발생하게 되면은 그 리더기 내부에 있는 칩에 전원이 들어와서 그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반사를 시켜주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RFID 리더기를 통해서 상위 시스템과 연동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RFID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들, 뭐 주파수 내역이나 시스템의 어떤 동작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아까 이제 뭐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5년 정도 RFID 쪽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시면서 뭐 다양하게 뭐 느끼시고 현장에서 느끼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 뭐 오늘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현업에서 RFID 도입을 할 때 시행착오로 좀 덜 겪고 좀 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그 5년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느끼셨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오셨죠. 네. 예,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오셨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RFID를 도입하시기 전에 고려해서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RFID를 적용하기 전에 해당 RFID가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제조 환경은 먼지나 수분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을 캐비넷 안에 설치를 하는데 이런 캐비넷이 없더라도 방수 방진이 높아서 엔클로저 없이도 현장에 바로 설치 가능한 제품이라면 쉽게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블록 IO 형태의 모듈이라면 엔클로저 없이도 현장에 바로 설치 가능해서 쉬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심지어 보이시는 사진처럼 용적 환경에 블록 IO가 이렇게 장기간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기능에 문제가 없이 강인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환경 자체가 녹록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친 환경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서 뭐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네. 네. 그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다음으로는 네. 그 통신 연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기존의 그 공장의 레거시 환경에는 다양한 PLC들이 있고 각 PLC들마다 각각의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적용하는 RFID 시스템이 기존의 레거시 환경과 연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신 호환이 기존의 시스템과 잘 안 된다면 해당 RFID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많은 에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들도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터크 코리아에서 이제 제공하는 뭐 HF든 UHF든 시스템은 요 지금 말씀하셨던 PLC와의 통신 프로토콜 호환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터크에서는 이더넷 기반의 3가지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피넷, 그 다음에 ABPLC에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 IP, 그 다음에 다른 여타 PLC들에 사용하고 있는 모드버스 TCP라는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터크에서는 이를 멀티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네. 이 외에 다른 프로토콜이라 하더라도 다른 통신 모듈과 호환을 통해서 최대한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 예. 예. 그리고 이제 3번째 고려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네. 네, 3번째로는 그 빠른 검증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술 지원이 제조사나 공급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상당히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도입 전 빠르게 그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RFID 설치하기 전에 어떤 데모 환경을 구성했을 때 이 RFID 데이터에 어떠한 로그를 남길 것인지, 이 로그를 어디에다 남길 것인지, 아니면은 에러가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이중화 장치를 구성할지를 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PC를 보통 현장에 설치하고 그 PC에다가 이력을 남기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 대신에 데이터를 어떤 모듈의 USB 내에 저장을 한다든지 PC 없이, 아니면 데이터를 무선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상에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손쉽게 적용하고자 하는 유저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은 좋은 업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그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IT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환경은 갖추고 있어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인 거죠? 저 화면에 나온 부분들이요?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 프로젝트 터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어쨌든 뭐 기획 단계에서 그 업체 RFID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업체와의 사전 미팅이나 뭐 기획 그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보통 걸리나요? 그런 거 협의 내지는 이런 것들 보통 하기 위해서 협의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네네. 네, 다만 그 엔드 유저 측에서 그 PLC를 감당하는 SI 업체가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지연될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모를 설치하고 나서 이걸 충분히 검증 기간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증 기간을 일주일 가지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가지는 파일럿을 그 정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때 동안 에러가 없다고 하면은 네. 생산 공정에 도입을 하는 네.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국내외에 적용된 사례들도 이제 볼 텐데 그런 사례들의 평균 이제 어쨌든 뭐 투자를 했으면 ROI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 어느 정도의 기간 ROI 회수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까? 뭐 다르겠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보통 한 1년 정도에서 1년 내외면 좀 ROI를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례로 어떤 다른 고객사의 그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공장 내 생산 속도가 기존에 도입하기 전보다 한 150% 정도는 향상을 했다고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말로써 듣는 것보다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어떤 적용 사례들이 있는지 뭐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RFID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네. 물류나 생산 공정, 제약, 팔레트 관리, 추적 등 다양한 환경에 사용 가능합니다. RFID를 활용해서 공장 내 생산의 혁신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영상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동영상을 보면서 RFID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스마트 팩토리하고 상당히 이제 연계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죠. 네. 생산부터 가공, 출하까지 RFID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그 생산 물품, 입고되는 물품에 트레이에 RFID 태그를 부착해가지고 어떤 물건이 입고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공을 해야 될 때도 적절한 툴을 변경해서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각 머신에서 다양한 원자재가 들어올 때 그 원자재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인식을 하고 원자재 종류에 맞춰서 툴을 가공하도록 이런 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RFID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네.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약간의 프로그램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출하되는 물건 전체를 그 태그로 부착해가지고 어떤 물건들이 전체가 출하되는지를 네.
확인해가지고 이력 관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관련된 그 RFID 전반적인 시스템, 뭐 태그, 리더뿐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솔루션이나 뭐 미드레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보셨던 내용들은 저희가 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정 관련된 RFID 적용 사례를 잠깐 보시죠. 네, 자동차 공정의 경우에는 네. 홀류 생산 라인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라인이지만 차종이나 색상, 썬루프 여부와 같은 차량 옵션에 따라 가지고 각 공정에서 수행하는 작업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네. 따라서 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신 것처럼 차체에다가 태그를 부착하고 차량이 지나갈 때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도 네,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HF와 이제 UHF가 동시에 사용이 됐어요. 네. 예, 그 이유는 뭐 따로 있나요? 하나의 컨트롤러가 두 개의 안테나에 대한 기능을 다 적용한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네. 보통은 구분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좀 적절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UHF는 좀 장거리 어플리케이션 적합하고 그렇죠. HF는 단거리에 좀 정확성 높을 때 네. 적합한 태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그 물류 창고에서의 사용 영상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어떤 렉에 팔레트 그 물류가 있을 때 팔레트가 있고 그 팔레트를 선적을 할 때 이게 적절한 팔레트인지를 검증하는 용도로 RFID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RFID로 물건을 출고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신 게 옆에 있는 태그를 인식하면 어떡하냐, 오인식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인데 그럴 때는 전파의 반사세기인 RSSI라는 값이 있는데 네. 이거 값을 조절해 가지고 오인식을 방지하는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다수의 안테나가 하나의 그 출고를 할 때 읽게 되는데요.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리더기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요 각각의 포인트에서 인식되는 정보값들이 다 같아야 이제 통과가 된다. 네, 네. 통과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것까지 지금 준비해 주신 영상 3개를 봤고요. 그러면 요 영상들 외에 어떤 지금 실제로 이제 설치된 사진을 좀 준비를 해주셨죠. 네.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사례들은 자동차 공정에 RFID 리더기랑 컨트롤러가 설치된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설치된 제품들은 전부 다 IP67 등급 이상의 제품들입니다. 따라서 엔클로저가 없어도 바로 설치가 되는 빠른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고온의 환경에도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제품 여기 요 제품들인 거죠? 예, 거기 요 파란색, 거기 노란색. 제품들이 예. 안테나이고 네네. 이쪽 왼쪽에서 두 번째 그 큰 사진은 그 RFID 컨트롤러가 컨트롤러. 현장에 캐비넷 없이 바로 설치된 네. 사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약간의 먼지랑 그 오일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거친 환경에서의 지금 RFID 시스템이 설치된 이제 사진들을 좀 보여주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제약 분야에서의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아까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보셨던 것처럼 그 지게차에 RFID 안테나를 부착해가지고 적절한 팔레트가 선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이 실제로 그 제약 쪽 어플리케이션에 지게차에 안테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팔레트가 정상적인 팔레트인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잘못된 팔레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제약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오른쪽에 하나의 설비가 보이실 겁니다. 네. 이 설비에 그 박스가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UHF 멀티 리딩 기능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박스에 있는 내부에 있는 RFID 태그가 부착된 내용물들이 이쪽 설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설비 안에 이 박스 안에 어떤 물건들이 포장이 되어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포장을 뜯지 않고도 네.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예, 일단 뭐 준비해 주신 뭐 영상 그리고 이제 사진들은 이제 다 봤습니다. 네. 봤는데 뭐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좀 RFID 결국에 이렇게 하면 좀 성공할 텐데 네. 물론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는 없고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한다면 성공을 할 것 같다. 예, 그 말씀 한 말씀 주시고 Q&A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를 좀 먼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기존의 환경과 문제없이 연동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신다면 효과적인, 성공적인 RFID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RFID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